오늘은 총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어디서부터 진행할 거냐면은 트럼프 당선 때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트럼프 당선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트럼프의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죠. 이제 미국에 대한 모든 권리들을 가져오겠다. 우리가 이때까지 세계에 나눠줬던 것들을 이제 미국이 가져오겠다. 그리고 미국이 우선이다라는 게 트럼프의 슬로건이었어요. 이 슬로건으로 시작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자마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우리가 너네 땅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방위비를 내놔라. 요새 시끄러운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방위비 협상에 대한 내용, 그런 이슈들, 뉴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왜 이게 이례적이냐고 하면은 세계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경제가 잘 흘러가게끔 순환시키는 관리자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이 미국은 어떤 걸로 장사를 했냐? 달러 가지고 장사했죠. 이 달러 한 장을 만드는데 잉크와 종이 정도면 돼요. 굉장히 저가격으로 달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달러를 세계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10원 주고 지폐를 발행했는데 이 10원을 세계로 공급할 때 뭐 우리나라한테는 뭐 1200원, 1300원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굉장히 이득인 그런 상품이죠.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게 신용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하고 세기 때문에 신용도가 있어서 이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종이를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관리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지금은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관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쉬운 예를 들자고 하면은 부루마블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루마블에서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던 기관이 은행이죠. 부루마블 게임에서 은행은 부루마블 판을 한 바퀴 돌았을 시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플레이어들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잘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전체적인 관리를 했던 그런 기능을 했던 친구죠. 근데 미국도 요런 기능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루마블에서 이제 이 은행이 똑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하기 위해서 관리 안 해. 나는 게임할 거야. 플레이 할 거야. 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고 방위비를 달라고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부루마블 게임할 때 절대 은행이 나도 이 돈 들고 게임할래 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현 상황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런 이례적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관세가 이제 어느 쪽으로 향했냐? 중국한테 향하기 시작했죠. 무역전쟁이. 이 중국은 뭘 하고 있었냐? 1대1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대1로 사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무역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 들고 있는 거는 WTO라는 무역기구죠. 이 무역기구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WTO, 이 무역 자체가 잘 돌아가게끔 군사력으로 방어를 해줬던 게 미국이죠. 하지만 중국 또한 똑같은 무역기구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왜? 화폐 장사가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새로운 무역기구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달러 화폐, 미국에 대한 도전이죠. 그럼 결국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관세 전쟁이 이제 중미 무역 전쟁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보니까 관세를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먹이다 보니까 수출량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이 1차 무역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협의에 했고 이 협의를 일어나기 전에 홍콩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지금의 홍콩 사태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홍콩 사태는 음모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모론. 이 음모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자체는 외부 자금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외화 자금을 어디로 받고 있냐? 홍콩을 통해 받고 있었어요. 그럼 중국과 홍콩의 교집합되는 부분이 국외시장이라고 합니다. 국외시장. 여기서 중국과 홍콩의 중첩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은 외화 자금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홍콩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홍콩에 있는 투자자들이 홍콩 위안화 팔아서 달러를 사게 돼요. 홍콩에 있는 위안화 시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안화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 파장이 있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홍콩 위안화가 떨어지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에게 태클을 걸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됐었습니다. 중국이 강제로 이제 무역에 대한 우위점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 그게 위안화가 너무 싸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우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위안화가 떨어지는 것을 중국 정부가 조작을 하고 있다. 그게 트럼프의 주장이었고 트럼프가 이걸 통해서 환율 조작국을 때려버립니다. 그때 상황의 중국은 위안화를 올릴 수도 없고 위안화를 더 이상 낮추면 안 됐습니다. 위안화가 떨어지면 조작국이 안 풀리기 때문에. 근데 홍콩 사태를 만들면서 홍콩에 있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위안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 위안화 약세가 왜 이어지면 나쁜 게 물론 통화 자체가 떨어지면은 무역에서 우위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냐면은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가지고 1달러를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자국 내 화폐가 떨어져 가지고 1달러당 2,000원이 됐어요. 과거에는 1,000원 한 장을 주고 1달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자국 내 통화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1,000원짜리 2장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외화 부채가 100달러 있었는데 이 100달러 갖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100개 필요했다고 합시다. 근데 평가 절하가 돼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2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압박인 겁니다. 자산 증발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어떤 뉴스가 있었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겠다. 근데 이게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중국은 미국채를 팔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채를 팔면은 달러를 손에 쥐게 되죠. 달러를 다시 팔아가지고 위안화를 사게 됩니다. 이게 환율 방어에 쓰이게 되죠. 왜? 자국 내에서 빠져나가는 외화 자금을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돈으로 사버리니까 미국채를 팔 수밖에 없었죠. 외환 보유고를 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는 나중에 정말 리스크가 컸을 때 사용되는 총알입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최대한 손으로 안 대는 시점에서 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팔았습니다. 이 미국채를 던지다 보니까 미국은 이 국채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와 비슷하게 일본이 미국채를 사주게 됩니다. 일본의 기관들은 자국 국채와 외국 국채를 어느 정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상한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국 내 국채, 일본 국채를 80% 살 수 있고 그리고 20%를 외국 국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뉴스가 났냐면은 이제 일본에 있는 중앙은행이 연기금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환해지가 된 채권 중에서 그 채권을 우리나라 채권으로 쳐줄게. 그러니까 지금 20% 중에 환해지가 된 상품이 있다면은 그 퍼센테이지만큼 자국 통화로 쳐줄게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 중에 한
한 10%가 환해지가 된 상품이었고 10%는 환해지가 안 된 상품이었어요. 그럼 이 10%가 자국 내 채권으로 쳐주다 보니까 이 10%가 자국 내 채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8대 2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채권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외화 채권이 많아진 거예요. 외국 채권이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폭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발표를 해요. 20%를 25%로 늘려줄게. 그러니까 75%, 그리고 외국 채권을 25% 쳐줄게. 이렇게 해서 일본에 있는 투자자나 연기금들이, 기관들이 채권을, 외국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었어요. 정확히 시기가 비슷하게 말이죠. 중국이 미국채를 팔아가지고 그 파는 양을 받아주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일본이 열어주게 됩니다. 이게 서로 커넥팅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서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참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이런 대처를 합니다. 저번 연도부터 해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의 1위가 됩니다. 원래라면은 1위가 중국이었어요. 이제 중국이 환율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국채를 팔다 보니까, 미국채를 팔다 보니까 보유량이 떨어지고 그 중국이 던지는 양을 일본에서 받다 보니까 일본이 얘가 가시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더 이상 환율 방어가 안 될 것 같아. 해서 합의를 한 게 1차 합의죠. 무역 합의.